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먼 곳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실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방송을 열게 됐는데, 원래 4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기존의 목요 포커스 방송이 휴방이 되어서, 오늘은 30분 정도 앞당겨져서 방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주 한 권 정도씩 당원 동지님들께 책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그 책에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알려드리는 게 이 방송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책이란 거는 어떤 책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뉴스를 퍼뜨린 김어준 씨 같은 사람도 책을 쓰고, 요새는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이 다 어렵지 않게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책을 읽느냐, 그리고 똑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메시지를 거기서 흡수할 거고, 어떤 시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보 과잉 시대고, 너무 많은 가짜 정보가 판을 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가짜 지식들이 우리의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2017년에 왜 태어났는지마저도 서서히 잊어가게끔, 퇴색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지금 보수 우파가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책이에요. 조원진 대표님의 자서전. 그래서 예전에 지난 겨울 그때 나왔던 책인데, 이거를 그때 사고 출판 기념회에도 가고 있었는데, 정말 읽으면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사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샀다 이러는 것보다, 과연 이 책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 이런 메시지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옥중투쟁을 하고 있고 보수 우파가 괴멸하게 된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을 오히려 늦게나마 이 시점에서 다시 재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2권인데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읽다 보면 자고 책이 베개가 돼 있고 한 60페이지 정도 읽다가 그 뒤에는 기억이 없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챕터가 굉장히 많아요. 챕터가 굉장히 많고, 또 그 챕터 하나하나가 길어야 1장 반, 2장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챕터는 그냥 한 페이지에 이미지, 한 장 이미지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긴데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방송에 나갔을 때 그 방송 내용을 요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메시지 하나, 사진 하나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쭉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책은 샀는데 대표님께 사인은 받지 못했어요. 정작 당원 동지님들이 사인 받으시니까 나중에 받아야지 하고 있다가 못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대표님 뵈면은 사인을 받고 싶은 게 이제 소망입니다. 그럼 이 책에서 이제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책의 시작은 2016년 12월 9일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기 직전에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발언이냐? 여기서부터 김무성의 거짓말이 드러나요. 그리고 지금 조원진 대표께서 검찰에 의해서 이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얼마나 당시의 상황이 이제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와 다른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과거의 사실이 문자로 남아있죠. 그래서 2016년 12월 9일에 이제 의원총회 발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짓과 선동은 진실을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중단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투쟁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 챕터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광펜으로 다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념이 무의미한가? 2016년 12월 23일에 국민대공청회에서 조원진 대표님 발언은 이래요. 우리나라는 분명 대한민국 이념이 좌우의 이념이 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말은 같은데 결과적으로 말은 같은데 행동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보수 우파가 망했으니까 이념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하지만 좌파들을 보면 그 좌파들은 엉망진창이고 굉장히 반인간적이고 이제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극한의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체성으로 일시단결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찍어내고 수많은 행동 지침들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와서 보수 우파는 애국 우파는 우리가 잘못됐나 봐. 빨리 정체성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간 거 아니야? 이런 자신감 상실을 겪고 있고 정체성이 상실되는 일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이념이 있고 이념에 입각해서 모든 행동 지침과 모든 정책이 정해졌고 그로 인해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계파가 생기고 정당이 생기고 이념 결사체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키워드가 그거예요. 새누리당의 가치인 보수의 가치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강에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여기서 나오는 게 보수의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수의 가치란 뭘까? 이제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이제 자유한국당이 되기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재하시던 시절 새누리당이었는데 여기서 조 대표님 이제 발언이었고 책에도 있는 거는 보수의 가치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강에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갖다 버려라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제외하고 한강에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라. 그리고 그 보수의 가치라는 게 뭐냐?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바로 다음에 이제 23페이지에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나약한 보수는 필요가 없다. 이제 배신을 일삼고 눈치만 보는 보수는 필요가 없다. 투쟁 한번 하지 못하는 보수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당 어느 조직에서 보호하나요? 여전히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용기 있고 강인한 보수가 필요하고 배신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보수가 필요하고 투쟁을 제대로 하는 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배신의 정치인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배신의 정치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배신의 정치란 뭘까? 왜 유승민이나 김무성이 배신자라고 불릴까? 왜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배신자, 배신정당이라고 불렀을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배신한 거라고 하면은
이런 거창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500원을 꿔갔다가 안 갚으면 그것도 배신이겠죠. 근데 그런 걸 보통 배신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라는 이제 다선 네임드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뭐냐. 보수의 가치를 저버렸다. 뭐 이런 것까지는 거창하지 가지 않아도 적어도 보수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갖고 있었던 가장 강고한 둑에다가 못질을 해서 그 둑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커다란 보수 우파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오늘 배신의 정치 이렇게 해서 25페이지 나오죠. 탄핵의 주동자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다. 근데 당시 3년 전, 벌써 3년이나 된 얘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은 바른정당이 아니고 탄핵정당이요 배신의 정당이며 진보면 진보고 보수면 보수다.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이제는 보수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신보수, 개혁보수, 새로운 보수 이런 프레임인데 그럼 개혁보수는 뭐고 신보수는 뭐냐? 새로운 보수는 뭐고 또 50년 전 이쯤 있었던 미국에서 일어났던 신보수주의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신보수는 또 뭐냐? 보수의 중심이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들은 다 잘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참 보수라고 하죠. 근데 이제는 보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중도라고 하고 보수는 낡았다고 하고 적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새삼 돌이켜보면 문재인 씨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까먹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요. 예전에 문재인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를 불태우겠다. 보수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가짜 보수라느니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좌익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하느냐? 문재인을 보수라고 합니다. 말이 될까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 말씀에 참다히 동감을 하는 게 문재인이 말하는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거는 단지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린다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까지 욕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이라고 자칭하면서 촛불 쿠데타를 일으켰던 폭도들은 그게 불만족스럽다고 하면서 박정희 신드롬을 없애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국민들한테 또다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만 욕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어쩌면 동시 타겟일지도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까지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3.1운동 태극기 물결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운동이었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를 우리 당은 당원 동지님들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보수를 불살라버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말은 거의 실현이 됐어요. 보수를 불살라버리겠다. 가짜 보수를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뿌리채 뽑혔어요. 이제 남은 뿌리를 살려야 되는데 과연 그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누가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우리공화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키워드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보수를 불태우겠다,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던 이해찬 이해찬 씨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호언장담한 대로 모든 일들이 전개돼 왔다. 그래서 보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그러면 보수가 뭐냐? 그리고 중도는 뭐냐? 적어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하고 이제 당 대표님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46페이지에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탄핵과 탄핵 반대가 있을 뿐이다.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죠. 근데 요새는 중간을 얘기하면서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가짜 보수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수를 이제 사칭을 하면서
보수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실제로는 보수의 가치를 저버리고 보수 우파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해온 것을 이제 가짜 보수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배신자를 보수라고 볼 수가 없죠. 보수는 무너뜨렸으니까. 그렇다면 보수가 뭐냐라고 하는데 49페이지에 참 명료하게 돼 있어요. 보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게 보수다. 보수는 한반도 유일한 주권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사람이 보수다. 보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짜 보수, 얼치기 보수는 안 된다. 그리고 통일은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의한 흡수 통일만이 가능한 보수의 통일이다. 그 외에 연방제라든지 연합제 같은 또다시 중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온갖 좋은 말을 갖다 붙여서 그 보수의 가치를 충실히 실현하고 있던 아군을 끌어내리면 그 또한 보수라고 부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책을 그렇게 심도 있게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느냐? 우리가 미쳐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에 대한 소위 말하는 빠심 때문도 아니고 이익공동체라서도 아니에요. 단지 보수파의 가치를 제일 앞장서서 보호하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끌어내린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보수다라고 주창해봤자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굉장히 훼손시킨 사람들이고 물론 그런 진실이 가려져 있어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직시를 하고 위험을 알려야 됩니다.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보수를 자처하고 있고 우파를 자처하고 있으니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보수 괴멸은 착착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아요. 지금마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 기념일에도 현충원이 참 조용했어요. 우리 당을 제외하면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우리 당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논평조차 나오지 않고 5.16이 혁명 기념일이라고 현수막을 다는 당도 우리 당뿐이었고 오히려 이제 5.18에 가서 소위 말하는 제1야당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 당장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이 더 걱정이에요. 내년에는 5.16도 사과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수를 불사르겠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뭘 불사른다는 거냐. 당사에 불을 지르진 않을 테고 7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노골적으로 앞으로 보수가 집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냥 집권 여당의 20년, 30년 장기 집권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좀 더 해먹겠다가 아니라 반대로 뒤집자면 보수가 집권하지 못하게 한다. 보수우파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보수우파적인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건국이나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도 부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자유통일에 대한 어떤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노선까지도 전부 부정한다. 그게 보수우파의 괴멸이고 앞으로 그러한 보수우파의 미래 세대의 출현을 막는 것도 보수 괴멸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그거죠. 참 실망스러운 게 모든 사회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박정희 대통령 말씀처럼 이제 사회가 어떤 집단이 재생산이 돼야 해요. 재생산이라는 말은 5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된다. 지금 보수우파 진영의 지금 큰 고민거리는 어떻게 2030, 40을 끌어들일 거냐. 그리고 그들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우리 당에 남아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수우파는 상대적으로 저 좌파 진영에 비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장년층 이상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의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보수우파는 축소된다. 지금 그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보수의 개혁, 신보수, 이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역전이 돼요. 젊은 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정당으로서의 기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02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저는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뭉쳐서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역사의 책무를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 머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나온 게 자기 보신주의, 용기 없고 책임감 없고 의리 없는 그런 정치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없다. 새로운 우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 당시엔 대한애국당이었으니까 우리 대한애국당은 책임 있는 정당, 용기 있는 정당, 그러면서도 깨끗한 정당, 모든 우리 당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새로운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약속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단결하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이제 부정한 이제 이익으로 인해서 단결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보수우파가 살아남을 수 없고 2030, 40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이 행동하고 용기 있는 이란 키워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걱정되는 게 머릿수 중요하지 않느냐. 보수우파 인기 없는데 보수우파 계속 외쳐봤자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느냐. 우리가 언젠간 수권정당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표를 얻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J.K. 롤링이라는 작가가 이제 그 책을 출판하여 굉장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쳐서 이제 대부호가 되었는데 이제 그 롤링이라는 작가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남이 재밌는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자신이 재밌는 얘기를 썼다. 그래서 그 해리포터 책은 제가 어릴 때도 굉장히 시리즈를 재밌게 읽었는데 제 또래나 요즘 애들 중에 그거 안 읽은 애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밌는 책, 자신이 몰입하고 그 세계관에 빠져들지 않으면은 결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이 좋다는 대로 끌려가서 물론 좋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은 저기 보수파 인기 떨어졌으니까 다른 거 하자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가 먹히지 않으니까 빨리 서랍에 넣고 딴 거 찾아야겠다라든지 이렇게 했다가는 영원히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보수파 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근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운동권 좌파들한테서 배울 거는 딱 하나예요. 근성이에요. 이 근성에 관한 게 127페이지에 나와요. 근성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셨죠? 어리석은 보수우파들은 정권을 잡으면 호남 눈치 보고 좌파들 눈치 보고 진보들 눈치 보면서 인사는 이 각도로 저 각도로 재보는데 좌파들은 절대 눈치를 보지 않는다.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들과 코드 안 맞으면 다 빼버리면서도 말로는 협치한다고 한다. 네, 말로는 협치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문재인 씨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타 등등 모든 좌파 단체들은 심지어 저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울부짖고 떼쓰고 엉망진창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횡포를 저질렀지만 다 됐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해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나 횡포나 깽판을 저지르는 게 아닌데 모든 정체성과 명분과 어떤 역사적 정통성마저 다 우리 공화당 보수우파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왜 좌파들의 눈치를 보고 중도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보수우파의 자신감을 키워야 해요. 물론 막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구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들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태극기를 들고 이 태극기 이름에 걸맞는 품격이란 저도 품격이 없지만 어떤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예의나 교양은 반드시 인간으로서 갖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 태극기를 던져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보수에 뭉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배신자를 솎아내는 것이다. 배신자를 솎아내는 것이 뭐냐?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독일에서의 판례가 있어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씨 같은 경우에 뭐 무슨 서울광장인지 광화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게 바로 진정한 뭐 민주주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김일성 만세를 공공연히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뭐 자유민주주의요 표현의 자유다 이런 식의 궤변을 좌파들은 논리랍시고 설파를 해요. 하지만 이거는 깨진 논리입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미 분단을 겪었던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니, 방어적 민주주의를 안 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악용해서 어떤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심지어 이제 수많은 변종 좌파 이념을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보수우파의 가치에 난도질을 하는데, 그래, 그것도 자유야. 자유니까 그것도 해야지라고 하면은, 우파는 호구예요. 보수우파는 호구예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우리 보고 수구 보수,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외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수구가 아니라 호구예요. 저도 호구예요. 왜 호구짓을 하면서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보수우파에는요, 어떤 마음 놓고 깽판을 치자는 그런 철없음이 아니라 그런 보수우파로서의 진정한 자존심, 자존감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를 훼손하고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는 일들을 용인하는가? 그래서 보면은 또 200페이지로 넘어가요. 그 당시 수염을 기른 조 대표님 희귀자를 볼 수 있어요. 이 당시 조 대표님은 14일을 굶었죠. 그때도 우리 당원 동지님들 중에 많은 동지님들이 함께 해주셨고 지금은 더 많은 동지님들이 같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 우리 공화당에 왔더니 너무너무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 새로운 얘기인데 도무지 맥락을 알 수 없어 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민감한 얘기를 제외하고는 당론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0페이지에 그 개념이 나옵니다. 이 좌파들이 우파를 가스라이팅하고 주입시켜서 자신들 맘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 적폐청산이라는 퇴행적 좌파 공포정치다. 적폐청산은 퇴행적 좌파 공포정치다. 이거를 제가 느낀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건재하실 때, 물론 지금도 건재하십니다만 적어도 청와대에 계실 때 장관이며 총리며 인선을 할 때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가보면 거기 완전 인민재판장이에요. 우리도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사람을 몰아가고, 하태경 씨는 언젠가 뭐 청문회인지 어디선지 기억은 안 나는데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태경이 아닌가?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면 촛불에 타 죽고 싶냐고 위협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행동을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그 중국에서 자기들이 자칭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면서 약 1억에 가까운 지식인들을 완전히 근절하고 씨를 말리고 괴롭혀 죽이고 자살하게 만들고 아주 비굴한 페인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끔찍한 시기에, 그걸 저는 인민대학살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때 했던 짓의 미니미 버전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보수 우파를 이제 말살시키겠다는 게 역사 부정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며 초법적 정치 재판을 통해 보수 우파를 철저히 말살시키겠다는 좌파 독재 정권의 사악한 정치 보복이다. 북한 김정은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방법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는 제 생각도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위로 올라가 보면 모택동이 이제 하던 짓이고, 러시아의 스탈린이 하던 짓이고, 국민들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노선과 다르면 제거하던 숙청 작업이에요. 그들은 국민을 상대로 숙청을 하고 있어요. 보수의 헌신과 대한민국 역사까지 왜곡하고 악으로 매도한다. 국민을 세뇌하고 선동하면서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 이런 현 정권의 반국가적 작태가 바로 적폐고 그 스스로 청산의 대상이다. 문재인이 문재인에게, 사실 청산돼야 되는 거는 문재인 씨가 거울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에 이제 보수파를 악으로 매도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속아서
솔직히 저도 좀 자괴감을 느낄 때, 아, 나도 사실은 적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자신감 떨어질 때 있잖아요. 가끔 좌파들이 너무나도 똑똑해 보이는 소리를 할 때, 엄청나게 좋은 스튜디오에서 엄청 예쁘고 젊고 막 이제 몸매도 좋은 여자애, 훤칠하게 생긴 남자애 앉혀놓고 깔깔거리면서 아, 보수우파 그거 트렌드 지났어, 니들 구시대 유물이야, 사라져, 이런 얘기 웃고 떠들 때 좀 자괴감 들잖아요. 내가 비정상인가? 아, 이제 진짜 시대 지났나? 이제 어디 이제 창고에다가 갖다 박아놓고 나도 대세를 따라야 되나?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때 자유한국당을 가루가 되도록 깠어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변함이 없고 선거 이후에 작태를 본 가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정당의 가치도 정당성도 잃어버렸다. 국민들은 새로운 보수파 정당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코인을 국민의 기대, 국민의 여망을 타고 수많은 사구라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보면 보수의 가치는 다 갖다 버렸어요. 모든 건 집권만 생각해요. 야, 어떻게든 국민을 속여서 어떻게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3%만 모으면 의석이 한 명 난다. 그럼 원내로 들어간다.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헛된 꿈이었고 보수우파를 망치게 된 결정적인 진짜 이제 함정 카드였는데, 근데 그 기대와 정반대로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용되었다. 이제 정말 인생 무상이죠. 근데 이마저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수 정당의 태동을 이제 바람하지 않다가 박살이 난 오늘날에 어떻게 해서 다시 부활할 것인가. 그래서 보면 이제 보수의 뜻을 계속 외치자 이러다가 보면 JTBC 손석희 씨의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맹국인 자유우방인 미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지 김정은 체제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또 정체성을 상실한 보수 세력, 배신을 거듭하는 보수 정당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돼 있어요. 이제 언젠가 이제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다음 코너에서는 배신의 개념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왜 보수를 배신했냐? 대한민국과 보수파를 팽개치고 자기만 살겠다고 탈당한 배신 세력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또다시 배신을 일삼는 저급한 정치를 하고 있다. 248페이지예요. 보수를 표방해서도 안 되고 보수를 하라 할 수도 없게 된 정당들이 예정된 자멸의 길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다. 보면 배신 망국 세력들의 잔당들과 야합해 보수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더 이상 보수의 명맥을 잃어갈 명분도 가능성도 모두 잃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희는 보수의 명예를 더럽혔다. 보수가 아니다. 보수에 사생하여 보수를 죽이려고 하는 뻐꾸기 자식들이다. 우리가 비록 둥지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가짜 보수, 가짜 우파들이 일종의 뻐꾸기 새끼들, 탕란을 하는 뻐꾸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공화당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힘들게도 뻐꾸기 새끼들이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넣어놓으면 뻐꾸기 새끼가 좀 일찍 깨어나요. 그럼 일찍 깨어난 뻐꾸기 새끼가 어떻게 하느냐? 남의 집 둥지에 있던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요. 자기 혼자 유일한 새끼가 돼서 자기가 자식이라고 믿고 있는 그 남의 부모를 속여서 내가 당신의 자식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식들을 다 둥지 밖으로 내밀어 죽여요. 그거를 하는 게 지금의 가짜 보수 세력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뻔뻔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보수입네, 내가 중도입네 하는 사람들이 그 뻐꾸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세는 저 둥지 밖으로 떠밀린 알 신세고 갓 태어나서 저 뻐꾸기한테 내밀려서 절벽 밑으로, 나무 밑으로 떨어진 가엾은 새끼의 신세인데, 그러면은 이 새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굉장히 나무 밑엔 천적이 많죠. 보수파 국민들로 대변되는 새 엄마 아빠는 저 위에서 부지런히 뻐꾸기 새끼한테 먹이를 날라주죠.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뻐꾸기에게는 이 책이 없어요. 그건 제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 내용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나무를 기어 올라가야 하는 갓 태어난 새 새끼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 나와요. 그러면 김무성이니 유승민이로 대변되는 가짜 보수들, 보수를 망치고 뻐꾸기 노릇을 하면서 보수파 국민들로 대변되는 새 부모들을 속이면서 먹이를 먹고 무럭무럭 커가는 사이비 보수들이 뭘 하고 있느냐? 보수를 불태우고 보수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발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 그냥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퉁치고 쟤네들 알아서 좋은 정치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헛된 기대예요. 뭐냐? 박정희 대통령 사상, 이승만 대통령 정신까지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라고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무슨 책? 거짓 촛불 공작의 비밀을 밝히다. 훈훈한 조 대표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거를 우리는 당장 올해도 5월 16일에 봤어요. 횡한 현충원. 아무도 축하하지 않은 5.16. 아무도 우리 공화당을 빼면 아무도 기리지 않은 5.16. 이제 내년에는 5.16 쿠데타의 희생양을 뭐 사과하라, 배상하라 이러면서 사과를 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올해 5.18 꼴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매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사상,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과 반공사상,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사상을 이어가는 게 정통 보수정당이다. 그리고 이것을 저버리지 않는 것도 진정한 보수의 마음가짐이에요. 아, 인기 없다고 갖다 버리는 건 보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적어도 우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은 그럼 단순히 사상이고 이념이냐라고 하는데 철학입니다. 철학이 없는 정치는 무너지고 철학이 없는 정치를 할 때 나라는 대체로 산으로 갔어요. 그거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보면은 상고는 이제 이쯤 하고 학원을 한번 가볼게요. 학원에도 여전히 훈훈한 조원진 대표님. 그래서 보면 이때도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제 창당을 2017년 8월 30일에 하고 2017년 말 2018년 초에 힘든 시기를 거쳐서 지금의 우리공화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2018년에 신년사가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뻐꾸기 새끼들을 보면서 정말 날개에 피 맺혀가면서 이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새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보수우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당장 10페이지에 이 얘기가 있어요. 보수우파는 신뢰와 의리를 먹고 자란다. 보수우파는 보수의 역사를 배신하지 않는다. 보수우파는 현실의 이익 때문에 좌파 독재 세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지금의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과 동시에 죽었다.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보수의 분열을 조장하고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는 거짓의 무리들은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한다.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정도를 지향하는 대한애국당, 즉 우리공화당이 자유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씨 좌파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려 하는 것은 보수 정치 세력을 말살시키겠다는 고도의 정치 전략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당시 대표였어요. 뭐 지금도 뭐 또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흔적 지우기는 보수파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패륜 정치다. 꼼수 정치이다. 역사의 단절이라는 것은 없다. 보수파 세력에 대한 배반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어렵지 않은 얘기를 막상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뭐라고 하지? 그냥 박근혜 대통령 배신해서 나쁜 건가?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안 됩니다. 아, 이 책은 조원진 대표님 책이에요. 엄재학 TV님, 아는 분인데, 조원진 대표님, 이제 그동안의 연설문 이런 것을 이제 엮어서 편찬을 한, 이제 거짓 촛불 공작의 출판을 한 거짓 촛불 공작의 비밀을 밝히다라는 책이에요. 연설집이고, 이제 그거를 약간 이제 재구성을 한 거죠. 보기 쉽게. 그래서 보면 우리 당을 만든 이유가
계속 나와요. 사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 그래서 보면 이제 문재인 씨가 이제 보수파 괴멸을 위해서 다각도로 탄압을 하고 있고 그 방법들이 정말 보기에 기가 막힌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저 좌파들을 보고 뭘 반면교사 삼아야 되느냐? 저놈들이 너무 광고를 잘하고 뭔가 예쁘게 잘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술적인 면들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49페이지에 뭐 불의의 세력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선포하다 뭐 이런 이제 부산 송상용 광장에서 집회한 사진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좌파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마음가짐 그리고 천안함 용사들의 자유민주주의 이제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이슈별 이야기들이 나오고 아직도 세월호 7시간 거짓 선동하는데 침묵하기냐는 얘기 나오고 불행히도 다수가 침묵하진 않았어요. 분개했지만 뭔가 마땅히 행동으로 옮겼을까라고 하면 유효한 행동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도 세월호 7시간 규명하라 하고 목소리를 외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외에 선택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당할 거거든요. 뭐에 의해서? 저 촛불 폭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폭도, 쓰레기, 역사에도 진짜 쓰여질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 폐기물이 되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보수우파라는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여기서 나와요. 대한민국 이제 몇 페이지더라? 80페이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과 정책이 옳았다. 지금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씨가 펑펑 써대고 있는 세금이 다 박근혜 대통령 때 쌓아놨던 거거든요. 그분의 뜻을 지지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 옳았다. 계속 이런 얘기를 작년만도 엄청 했어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서 지금 다들 머릿속이 지금 펑된 상황이지만 자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마오쩌둥의 인민대학살 뭐 이제 그 정확히는 중국 공산당의 인민대학살인 문화대혁명 때처럼 자칭 문화대혁명 때처럼 우리도 그 꼴 나기 싫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대놓고 죽이진 않아요. 우리를 쓰레기로 만든 다음에 죽여요. 뭐 그거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놀라운데 일단 통칭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 오래된 논문이나 어떤 중국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30년, 40년 전에 그 시절에 중국이 어땠는지 쓴 수기를 번역한 거를 보면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그냥 죽이면 영웅되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완전 쓰레기를 만든 다음에 죽여요. 완전히 명예를 없애버린 거죠. 어떻게 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 했던 것처럼.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 쓰레기 구제불능에 모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만들어버렸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역사 왜곡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하는 짓이고 보수를 불태우는 거고 보수를 괴멸시키는 거고 보수우파 국민들이 아 보수우파 트렌드 지났어. 빨리 중도로 갈아타자.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역사에 대한 보수우파에 대한 살해 행위입니다. 그리고 보수우파를 폐기물로 만들고 보수우파의 역사를 무슨 구제 불가능한 오물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다면 좌파들한테서 이제 뭘 벤치마킹 하느냐가 문제인데 좌파의 이념을 벤치마킹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좌파의 이야기를 듣자라고 하는데 이 좌파의 이야기를 듣자라는 것보다는 좌파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좌파의 얘기를 들을 거까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좌파들은 계속 떠들거든요. 많이 떠들고 어디서나 떠들잖아요. 뉴스에서도 좌파의 얘기가 나와요. 좌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기보다는 좌파가 맨날 얘기하고 떠드는 거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좌파들이 만드는 카드뉴스, 좌파들이 만드는 동영상, 좌파들이 만드는 책, 프로그램, 기타 등등 사람들하고 막 얼싸안으면서 다정한 표정 짓는 거 이런 기술적인 거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은 굉장히 역겹죠. 그리고 이놈들이 하는 게 무조건 옳구나가 아니라 저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왔는지 국민을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북 좌파가 뭐 포토샵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포토샵이 나쁘냐? 포토샵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념이나 정체성을 벤치마킹하자는 거는 그 자체로 보수 파괴 행위죠. 그래서 보면 이제 114페이지가 또 있어요. 이제 이때는 한창 여름이었죠. 충남도당 깃발하고 탄핵무효 깃발 보이는데, 보수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고 보수 재건을 하자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그만 내려놓자 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적화통일될 수밖에 없다. 물리적인 적화통일도 그렇지만 어떤 마인드가 적화통일 되어버린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고 보수파를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책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남세간사님 분당을 주민들하고 저는 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게 불행히도 둥지 안에 뻐꾸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새 부모님들이 자기 진짜 소중한 아기가 나무 밑에 떨어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부모님인 진짜 보수파 국민들을 향해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쭉 넘어가서 서명부 전달하는 거. 벌써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제 흑백으로 하니까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것도 작년 재작년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가다 보면 110만 국민 이제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탄핵 칠적을 반문연대라고 하면서 나온 얘기였는데 사실 산으로 가기 시작했던 게 반문연대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였어요. 그러더니 뭐 무슨 우파 무슨 어쩌고 뭐 무슨 온갖 말들을 지어내는데 그 말들이 참 예뻐요. 그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쟤네들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혼선에 빠졌어요. 근데 이 개혁보수, 신보수, 새로운 보수 이런 것들에 보면은 다 새롭지 않고 개혁도 아니었고 혁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혁신이란 말을 제일 먼저 따서가면서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킨 다음에 뒤통수를 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한 발 앞서서 사기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기꾼이에요. 국민들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뻐꾸기들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중요한 게 나왔어요. 페이지 188, 189페이지. 5.16 혁명 정신으로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딱 1년 전의 일이었는데 5.16 혁명을 혁명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비겁함과 비굴함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직접 쓴 말이에요. 5.16 혁명은 구국의 혁명이었고 민족 중흥의 혁명이었으며 대한민국 부국강명의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기에서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종북, 친북, 주사파는 발도 못 붙이게끔 감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좀 건너뛸게요. 좀 우리랑 좀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던 일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 다음엔 불법 폭력 대집행, 그 박원순 시장이 용역 깡패들 몇천 명 끌고 와서 우리 당원 동지들을 폭행했던 사건도 있어요. 저도 이때 밟힌 발이랑 무릎이 좀 시려요. 비가 올 때까지. 이제 일을 하느라 목 디스크가 생겼는데 무릎도 시려요. 참 큰일이죠. 그래서 당원 동지님들, 직접 폭행을 당한 동지님들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는 솔직히 저도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동지님들 중에 오히려 역으로 법원에 이제 뭐 경찰에 불려가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힘드셔도 역사의 정당성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지만 우리는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고 있고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데 이제 또
3월 10일 날에 이제 길에서 돌아가신 5분의 태극기 애국 열사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또 모르는 곳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잊으면 안 돼요. 예, 이기국이님, 모자를 저도 벗고 싶은데 아직 좀 그래요. 그래서 썸네일에 미어캣이 돼 있는데 그 미어캣 뒤통수하고 저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런 형태구나라고 짐작을 해주시고, 아직은 모자를 벗으면은 조금 머리에 집중해서 도저히 책 내용이 안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 이제 저도 모자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새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신보순이, 개혁보순이, 혁신보순이 하는 이 사기꾼들의 말들을 우리야말로 진짜 우리가 진정한 개혁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224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 21대 총선에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예, 안타깝지만 한 달 전에 우린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파를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죠. 이제 보수 우파를 개혁해야 되는 거는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에요. 즉 여러분께서는 보수 우파를 개혁해야 된다.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 보수 우파를 사칭하면서 보수 우파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들을 청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는 종북, 친북, 주사파들이 얼씬도 못하시게 하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새로운 정치 토양을 만들 수가 있고 이상적인 정치를 할 수가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비겁한 가짜 태극기를 솎아내야 좌파 독재 정권을 추출할 수 있다. 2019년 10월 12일의 일이에요. 이제 약 반년 지났죠.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배신의 칼을 꽂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좌파 토착 빨갱이들한테 정권을 넘기고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한 세력들은 태극기를 들어도 가짜 태극기다. 이들은 자기들이 암만 보수라고 해도 가짜 보수이다. 그들은 이제 반문연대를 이야기했다가 이제 자유우파를 이야기했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내각제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보면은 뭐든지 사칭이 문제예요. 썸네일이 그거예요. 미어캣은 속았습니다. 미어캣은, 그리고 이제 이게 BBC 방송의 일부인데요. 그러고 나서 미어캣들이 진짜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으로 단체로 어딘가를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미어캣은 또 속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엔 이제 그것도 까마귀한테, 바람 까마귀한테 사기를 당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뭐냐, 이제 미어캣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내 미어캣 머리였어요. 그래서 238페이지에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썩어 빠진 가짜 우파들이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또 속이고 배신자들이 모여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 자신도 현혹돼서도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까지 나와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얘기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강건한 철학의 소유자였다. 우리는 이 철학을 벤치마킹 해야 돼요. 저 문재인한테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는 뭐 광고 기술 이런 거 정도고, 철학이나 어떤 정체성을 벤치마킹 했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건 정체성은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철학이 강건했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계속 같은 정신으로 초지일관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뒤집어 버리고 오히려 김일성을 많이 실어놓게 되었다라는 게, 현행 교과서를 안 봤는데 사실이라면 충격입니다. 실은 얼마 전에 국정교과서를 이제 당에다가 이제 참고 자료를 주신 동지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출제위원이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그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상권인가 학원 어딘가에 나와요. 이제 조원진 대표님 책이에요. 계속 나오는데,
이 국정교과서에서 대해서도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엄청 욕했어요. 근데 제가 과외 선생도 꽤 많이 했고 애들 한 50명 남짓 정도 가르쳤었고 이제 저도 이제 수능을 봤으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교과서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국정교과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멀쩡한 교과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로 공부하면 왠지 저도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왜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좀 놀아와서 재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국정교과서를 무슨 쓰레기 교과서 적폐인 마냥 몰아붙여서 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만든 게 저 좌익 패거리들의 악랄한 짓인데요. 이 책에서 이제 몇 페이지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형광펜 칠한 부분이 있는데 한 곳인가 얼마 되지 않은 고등학교에서 그 한 곳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국정교과서를 신청한 곳이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그것마저도 용납을 못해서 국정교과서를 다 폐기하고 싶어 안달난 게 좌파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양보하다면 마지막 하나까지 계속 용납을 못해서 까고 계속 드러내고 입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됩니다.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러면서 국정교과서를 신청한 단 한 곳의 학교도 용납하지 못해서 그 발광을 하고 울부짖고 국정교과서를 아직도 욕하는 게 저 좌파들의 실체예요. 예, 전교조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전교조 외에도 정신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좌파들은 보수파의 단 한 점의 희망마저도 용납을 못하고 다 뿌리 뽑지 못해서 안달이고 보수파 괴멸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절대 공존이라고 하지 않아요. 괴멸이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가짜니까 진짜 보수 문재인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보면 그러는데 좌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왜 보수파는 그렇지 못하느냐. 물론 자기 맘대로 한다는 게 다 그 사상적인 거고 이념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동지님들께서는 이념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정체성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단지 그 이념을 좀 세련되게 어필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배바지를 입고 뭐 무지개 패션을 하고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서 좌익을 물러가라 이러면은 물론 저도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북좌파 박멸하자라고 차에 쓰고서 빨가벗고 그 차에 올라가서 행진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단지 이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1시간이 다 됐어요. 뭐냐면 우리는 선거에 보수파는 뭐 보수파가 아닌 뻐꾸기들이 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외견상 보수파는 참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의석이 굉장히 적고 이제 문재인 씨는 더 문재인 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죠. 그러면 우리는 보수파 이념을 원망하고 보수파 이념에 회의를 갖는 게 아니라 보수파 이념에 사죄해야 돼요.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보수파 이념을 훌륭한 명분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꼬라지가 났습니다. 보수파 이념 죄송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 앞에서 죄송합니다 해야 돼요. 5.1 어떻게 선거 졌다고 5.16 묘지에 아무도 안 올까요? 이미 근성도 없고 패배의식에 젖었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보수파라고 하고 다녀요. 우리는 뭐냐? 정체성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보수파를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역량을 개발하는 게 우리의 책무예요. 지속 가능한 조직 그리고 진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보수파의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그냥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와서 보수파의 이념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그런 이념 결사체, 그런 동지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 공화당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보수파의 이념이나 이런 거에 회의를 가는 게 아니라 보수파의 이념을 살려야 하는 역량 개발에 골몰해야 되는 게 지금 나무 위를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는 진짜 둥지의 주인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날개에 힘은 없고 깃털은 나지도 않았고 밥도 못 먹고 너무나 불쌍한 현실이지만은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고양이들한테 잡아먹힐 거예요. 물론 전 고양이 좋아하지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힘들지만 나무 위로 올라가는
네, 동참을 해줘야 돼요. 엄지아TV님 한 명이라도 보시면 이 방송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꾸준히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의 거짓 촛불 공작의 비밀을 밝히다. 이 책을 당원 동지님들께서는 꼭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쉬운 얘기가 많아요. 전문 용어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쉬운 말씀으로 풀어서 쓰시니까. 그래서 제가 조원진 대표님 보고 이제 느낀 게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개념을 굉장히 쉬운 말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왜냐하면 저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후발 주자입니다. 예. 그래서 동지님들께서는 책을 소장하시면서도 꼭 보시고,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것은 보면서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 그리고 이 용어를 쓰면서 나오는 후폭풍은 뭘까? 예, 자녀분들도 읽으시면 좋아요. 책은 상하로 끝입니다. 2권으로 끝이에요. 2권으로 끝이고, 이게 꼭 읽어보시고 자주 읽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고, 그게 우리 공화당은 물론이고 당원 동지님들과의 미션인데,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보수 우파는 우리 공화당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우파를 사칭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철마다 나타나던 사람들은 또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거철 되면 또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존재 의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나와서 통합해라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고 기사화되고, 또 선거 끝나면 귀신같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너희는 사기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비웃으면서 그들 이상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들 기자들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역량 강화예요. 그래서 당원 동지님들께서는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라든지 이런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단지 우리를 멋있게 포장하고 기자들을 부르고 종북 좌파들의 실제적으로 싸우고 그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국민들이 전부 저 쓸모없고 인간을 파괴하는 철학으로 마구잡이로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좌파 정책만 남발하는 문재인씨 좌파 독재 정권 보고 너희들은 쓰레기야 라고 진짜 침을 뱉을 수 있을 정도로 여론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배신과 관련된 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